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가혹한 보복에 나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사실상 핵 합의를 탈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 대응을 할 경우 이란에 공격할 52곳의 표적을 이미 정해두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일촉즉발 긴장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 북미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파병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해석, 해법을 듣기 위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북한 신년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예. 생각했던 것보다 센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은 네. 연말 시한이 넘어가면은 북한이 일체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이런 선언을 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그 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보면은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대화 여지를 남겨놓고 미국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우려했던 레드라인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레드라인이라면은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라든지 예, 또 대화 중단 선언 이런 것들도 예상을 했었는데 2018년 4월 20일 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ICBM뿐만 아니라 네. IRBM이라고 해서 미국의 최서단 영토인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무기. 다시 말하면 미국을 겨냥한 일체의 그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장 주목한 발언이 뭐였습니까? 이번 신년사에서. 이번에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3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정면 돌파전이라는 네, 용어라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전 이게 무슨 예, 말입니까?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 굴하지 않고 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이는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특히 8개의 그 당대의 결정문을 보면은 네. 앞에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네. 자력 경생에 필요한 국내적 조치들입니다. 특히 북한의 또 화학, 중화학 공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농업 분야 이런 데서의 부진함을 질타하고요. 경제사령부의 무능함을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이제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을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네. 우선 이제 장기전에 대비한 내부 경제부터 체제 정비 챙기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부터 챙기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많은 언론들이 여기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새로운 전략 무기라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북한이 전략 무기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SLBM이라고 하죠. 잠수함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인데 네. 북한에서는 이걸 수중 전략 탄도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네. 북한이 이제 그 원산항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는 잠수함 네.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시험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습니다만 이때는 이제 수중 장치에서 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 이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이제 한 발 쏘면 하나만 나가는데 이 다탄두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두 탄도미사일. 예, 이것은 레이드라인 넘는 ICBM이 아니더라도 단거리나 또는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다탄두를 장착할 경우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 무기가
ICBM이 굳이 아니더라도 SLBM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전략 무기가 될 수는 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2017년도 8월 29일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준중거리 MRBM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것을 일본 열도로 갈라져서 시험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방위성에서는 당시에도 세 발의 어떤 자탄이 포함된 다탄두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내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계속해서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에 대한 개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도 그렇게 일단은 판단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신년사에서 표현한 것 중에서 보면 미국의 대응에 따라서 상향 대응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우리 민족끼리인가요? 하고 메아리 같은 북한 매체에 예. 보면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비난을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예, 또 예. 비난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금 뭐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지금 북한이 태도가?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에서 네. 결정서 발표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제죠. 우리 민족끼리나 메아리에선 문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지 않았지만 네. 사실상 최고 당국자로 이제 비난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남북 관계라든지 또 우리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문 대통령께서 작년 26일 날, 그러니까 12월 26일 날 외신 기고문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여러 변수들이 고려돼서 만들어진 평화 정세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의 해석과 좀 다르거든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네. 2018년 이후에 한반도 평화 정세가 조성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하부 단위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공로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궤변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지 뭐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거부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논조는 비판적이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런 2018년 19년도 정세 변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뭐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에 북한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올해도 여전히 재확인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상향된 조치를 한다는 것이 자기네가 먼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봐서,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걸 하는지 봐서 봐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먼저 레이드라인은 안 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안 할 경우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을 압박할 경우는 그때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이제 레드라인에 대한 그 입장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오늘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 뭐 약속은 지킬 거라고 보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북한이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겠다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머지않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레드라인 넘지 않는 선에서의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거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형태는 아니지만 단거리나 준중거리 또는 잠수함 발사 형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레드라인은 넘지는 않지만 새로운 전략 무기의 범죄에 속하거든요. 이런 부분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의 급변 상황 하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중동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미군이 공습을 해버렸는데 이 상황을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우선 미국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참수작전의 어떤 실상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슬람 반군, 그 IS의 지도자를 처리할 때도 이제 그 이른바 킬러 드론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킬러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예외적인 것이 이제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공격할 거라고 사실 예상을 못했었는데 초강경 입장이거든요. 이제 이런 입장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에 대한 위협, 특히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참수작전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경고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대화에 오히려 안 나서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본다면은
미국이 여러 그 경험을 봤을 때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2월 3일서부터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을 해서 대통령 이제 예비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미 이제 이란의 전쟁 선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북한의 그런 대규모 전쟁 그 위협이라든지 군사 행동은 불가능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한번 깜짝 놀라긴 했겠지만 네. 일단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안도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란에도 전선을 만들고 북한에도 전선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신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북한에 신경을 쓸 여지 또는 틈이 안 나지 않을까. 그래서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요. 사실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이번 대선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지만 현재 북한 당 전원회의 결정을 보더라도 북한이 먼저 양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기전으로 대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많이 열리더라도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는 상황 관리만 적당히 하고 주된 힘을 이제 이란에 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만 한다. 예, 북한에 그럴 경우는 대해서는. 이제 북한으로서도 네. 상당히 참기 어려운. 북한 조바심이 입장에서 좀 날 수 있을 것 본다면은 같아요.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가 그러니까요. 풀린 것도 네. 아니고 제재는 유지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은 안 되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모종의 또 도발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번 사안 터지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북한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중동에서 무덤을 만드는 꼴이다라든지 네. 이번에 이제 각국에 대한 어떤 그 반미에 대한 움직임 이런 걸 소개하면서 간접적인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런 어떤 중동 사태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아마 그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거요. 지금 미국이 요청을 했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파병할 것이다 또는 뭐 원래 있던 아덴만에 있던 부대가 활동 영역을 넓힐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하고 지난 연말 상황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사실 NSC에서 기존의 강감찬함이 이제 2월 초에 왕관함으로 임무교대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관함이 이미 출발했는데요.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선박 보호라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네. 그 기존에 이제 아덴만에 있던 그 우리 군함을 이제 영역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은 당시만 해도 완전히 우리 전쟁 선박 상황이 될수 보호라는 있으니까.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좀 신중한 태도를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시에는 이제 전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기존 이제 아덴만에서의 부담이 청해부대 별로 없었는데. 파견을 이제 그대로 연장하는 정도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통해서 공론을 모으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